대답하지 않음. 얼굴은 못 봤지만 신경 쓰지 않을 리가 없지. 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이가 될 것이다. 나는 비웃는 부분에 아들과 그의 아내를 남겨두고 손자를 데리고 갔다. 거기서 한 달 뒤 손자의 진가를 알고 거만하게 오더니 집에 가자 이거지. 손자는 잠시 의아해하다가 비명을 지른다. 응, 너희들 누구냐 흘려보며 내 이름은 에밀리 나라고 하네. 올해 81세가 되던 해 당시에는 흔치 않은 연애 결혼을 했고, 당연히 친척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해 손을 잡고 도망칠 때면 거의 웅변을 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착했고 우리의 일을 해결해야 했다. 낯선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친절했고,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자친구를 데려와 결혼을 고려 중이라며 박수를 쳤다. 결혼한 후 곧 결혼을 기뻐하고 승인했습니다. 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여자를 원했지만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자아이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설득을 받고 심지어 아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벌써 당신 탓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이 된 건 당신 때문이에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만 탓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내 손자가 소파에 움츠러들고 앉아 있었다고. 태어나서 시간이 흘렀다. 이제 22살이고 집에 머물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집에 있고 대학에 가지 않는 건 나랑 상관없어. 그 사람의 성격은 뭐니? 최고의 시절에 웃고 있는 건 부모님의 끝없는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어쨌든 그 사람은 눈사람 같은 몸매를 갖고 있어. 아직도 내 아들을 돌봐야 하겠느냐고 말했지. 손자를 비웃다. 그의 아내도 웃으며 손자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외모를 걱정해야 한다. 집에 실직자가 있다는 게 부끄럽다. 손자는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더욱 움츠러들었다. 둘 사이에 충분해. 루카스 할머니랑 쇼핑하러 가는 건 어때? 아니, 안 갈래. 내가 탈출구를 제안하려고 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으로 도망갔다. 그 배은망덕한 아이는 엄마가 코웃음을 치며 따라왔다. 불쾌한 눈빛을 하고는 거짓말인 듯 둘 다 심부름이 있다며 떠났다. 나는 어수선한 집안을 정리하고 손자를 확인하고 어려서부터 거의 돌보지 않고 끊임없이 괴롭혀온 내 손자의 방에서 점차 나오지 않게 되었다. 큰아들과 그 아내는 아까처럼 바쁜 나날을 보낼까봐 걱정해서 가끔씩 몰래 진공청소기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기도 한다. 그 방에 다가가서 몇 번 노크를 하기도 한다. 루카스는 아직 발사하지 않았어. 우리도 만들어줘서 먹을래? 그는 가능한 한자기 방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내 아들과 그의 아내가 집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을 분명히 피하려고 합니다. 그는 그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집에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몇 년 동안 음식을 먹기 위해 편의점에 몰래 나갑니다. 빵에 들어간 편의점 음식 때문에 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없어 집에서 만든 스튜를 꼭 사오곤 한다. 내가 그를 방문할 때 확실히 편의점 음식보다 영양가가 높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가 내다본다. 나랑 같이 먹자. 할머니가 문을 닫았다고 기뻐하며 청소기를 치우고 점심 준비를 하다가 다시 찌개를 두드리며 문을 열고 나를 자기 방으로 초대했는데 약간 기름진 냄새가 나지만 그렇지 않다. 불쾌해서 작은 테이블 위에 이걸 올려놓고 스튜를 푸는 모습을 살짝 웃으며 나에게만 보여주는 표정이 훈훈하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잡담을 나누다가 갑자기 입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저번에 또 왔나 보다. 소리. 루카의 미소가 사라지고 그는 조용해진다. 즐거운 시간은 끝났다. 엄마, 쓰레기를 입구에 버리지 마세요. 아들이 문 밖으로 들릴 만큼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가져가려고 놔둔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 아들을 돌봐라. 루카스, 닥쳐. 그 사람이 여자라면 난 아들을 갖는 게 뭐가 문제야. 그에게 귀여운 옷을 입히고 그에게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에서 조금 걸어 나가서 반박한다. 돌아와서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드는 루카스를 본다. 잠시 바쁜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몸무게를 재며 집으로 돌아간다. 아들의 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다. 입구에 다가가다 밖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 한숨을 쉬며 너를 머리로 가리고 문을 열었다. 얼굴은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는 변하지 않아. 부끄러운 바보야. 사라져라. 패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만 있는 건 귀찮은 일이다. 나가. 부부는 평소보다 더 격노하여 무슨 일인지 묻고 루카스를 가리킨다. 그는 감히 우리에게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한 모든 일에 그는 내 아들의 반항적인 주장에 놀란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답합니다. 나는 루카스를 봅니다. 그는 나를 쳐다본 다음 그의 부모를 노려봅니다.
그는 그들이 그를 얼마나 모욕했는지에 상관없이 결코 반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반항적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물러서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의 이 새로운 면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일하지 않고 우리 돈에 의존하는 것뿐이다. 무의미한 취미에 쓸 시간이 있다면 학교에 가는 게 어때? 그래, 우리 이 거머리 질렸어. 우리 힘들게 벌어온 돈만 탕진할 거면 제발 내 손자를 내 큰아들과 그 아내에게 혼나고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실직하고 문을 닫았으니 갈 곳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말대꾸도 안 하고 입술을 깨물고 노려보는 것뿐이지. 넌 할 수 있지. 당연히 넌 늘 우리 돈에 의존해왔어. 내 손자는 좌절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화를 터뜨릴 것 같았다. 그러면 루카스는 내 아이가 될 것이다. 내 말은 침묵을 지켰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는 소리 지르기를 그쳤고 루카스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기 아이한테 가라고 해라. 좀 더 일찍 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간섭하지 않았으나 사랑하는 손자가 갈 곳도 없으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루카스는 짐을 싸서 내 말에 따라와요. 루카스는 현실로 돌아와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내 아들과 그의 아내는 이런 상황에 놀랐지만 그를 제거한 것이 기뻐서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루카스 먼저 점심 먹자. 나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던 중 그를 부르는 루카스는 거실을 둘러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별 대화 없이 먹은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루카스는 도와주려는 듯 보였지만 나는 루카스를 부드럽게 거절했다. 2층엔 방이 없어요. 가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보세요. 루카스는 어렸을 때 이 집에 거의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새로웠을 거예요. 나는 그가 위층을 탐색하는 것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며 앉았는데 그의 호기심이 곧 강해지는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에 루카스는 거실 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살짝 미소 지으며 할머니, 저는 더 코어너 룸을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 당신이 좋아하는 방이군요. 저는 그의 소심한 제안에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장 루카스가 자유를 즐기기 위해 선택한 방에서 짐을 풀기 시작한 같은 방을 선택해서 기쁘다. 나는 어두워지면서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위층은 한동안 조용했다. 새로운 침실을 마련할까 생각 중 요리를 마치고 그에게 전화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루카스 저녁 식사 준비 완료. 어서 내려오세요. 루카스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너무 열중해서 불을 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방은 어두웠지만 중앙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손자라는 편견 없이 커다란 그베라 꽃이 그려진 캔버스였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방에서 기름 냄새가 더 강하게 나서 아들 집보다 내 손자가 취미가 있다. 유하 할머니 이걸 갖고 싶어요. 캔버스 중앙에는 커다란 주황색 거베라 꽃이 있었고 배경은 야른 구름이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이었지만 모퉁이에서는 일몰로 바뀌어 황혼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멋진 그림. 손자의 취미는 알았지만 그의 작품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의 재능에 놀랐습니다. 당신은 원하지 않죠. 바로 내가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며 내 손자는 일어서며 슬프게 한숨을 쉬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기름 냄새. 창문 열어 환기시키게. 아래층으로 먼저 가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싫을 수가 있구나. 아, 알았어. 그의 그림에 다가가 가즈가 열심히 그 그림을 보더니 너무 감동해서 울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를 끌어안았다. 손자는 그 그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된 이후로 몇 번이나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것을 거실에 걸고 감탄하면서 하루를 보냈다. 손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했지만 계속 칭찬하자 점차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다. 전에는 칭찬받은 적이 없었지만 나의 격려가 그에게 영감을 주어 그가 완성한 새로운 그림을 더 많이 그리도록 영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칭찬하고 전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거실에서 한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원 정말 사랑스러운 집이군요.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그림을 좋아하시나요?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정원에서 보이는 손자의 그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어요. 그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나는 내 손자의 작품을 좋아한다. 이것은 모두 그의 창조물이다. 정말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나는 누군가가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다. 나는 주로 손자 아들에 대해 자랑했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달려가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미술용품을 사러 나갔다가 손자가 돌아와서 우리를 방해하게 되었다. 나는 간신히 그 남자를 손자에게 소개하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손자는 그 남자를 조금 꺼려했다. 그 초대를 받아들였고 한 달 뒤에 손자가 첫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정원의 남자는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었고 제가 즐겁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손자의 작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방의 벽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불렀고 거기에 많은 그림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고 그는 내가 어떻게 벽에 걸린 그림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바라보며 하나가 다른 것으로 이어지는지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내 손자의 전시회가 곧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갤러리 주인은 지역 뉴스 취재까지 준비했습니다. 내 손자는 군중 속에서 꽤 수줍어했지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칭찬을 받고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이후로 그가 만들고 있는 그의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그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찰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문을 열었는데 큰아들과 그 아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았고 역겨움밖에 못 느꼈어요. 엄마, 이제 루카스를 다시 데려올 시간이 됐다고 생각한 지 꽤 됐어요. 루카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다정한 말투는 뻔했고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루카스는 위층에서 내려와서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어젯밤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던 손자는 하품을 하며 거실로 향했으나 큰딸을 보더니 아들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재빨리 나를 옆으로 밀어 그들과 나 사이에 서게 했다. 내 아들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루카스 잠깐만 유흥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랬어요. 제 손자는 살아난 이후로 살이 빠졌어요. 이전에는 잘못된 식습관과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으로 인해 과체중이었던 그는 이후 간식을 끊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시작하면서 예술에 몰두하면서 장남을 아내 집에 남겨둔 후 그의 비밀 야간 달리기를 알게 되었다. 손자는 노력하기 시작했다. 아들과 그의 아내는 그를 너무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날 자격이 없었다. 그들은 평소에 비웃음을 지으며 피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했다. 우리 집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다시 3인 가족으로 살고 싶어서 널 데리러 왔는데 미술용품 많이 사줄게. 더 이상 여기 남지 않아도 돼. 집에 같이 가자. 알았어. 정말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니? 그들은 그에게 보여준 모든 경적 이후에 그들의 말은 그의 남편을 조롱하고 그들이 원하는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에게 잔인했고 그가 성공했을 때만 돌아오기 위해 그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터질 듯 내 손자도 같은 느낌이겠지. 페이스트를 꽉 쥐고 노려봤을 뿐이야. 상황이 격렬해질까 봐 어깨를 풀고 이아레스는 파이스트를 풀고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 응, 너희들은 누구야? 우리는 뭐였지? 그 말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지. 내 아들과 그의 아내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나에게 해준 헛소리를 듣고 진지하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제 내가 TV에 나왔다고 나타나는 당신은 그들의 경멸적인 웃음을 흉내내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내 손자 티아트를 풀다 어려서부터 욕을 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호언장담을 다 하고 나면 가슴에서 답답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한숨을 쉬었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안 간다. 아들과 아내가 화를 터뜨리려고 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돌이켜보면 손자의 전시회를 도와준 남자를 보았다. 인터뷰가 예정된 잡지사 기자들은 모두 녹음을 했다는 녹음기를 내밀었고 이를 본 아들과 아내는 얼굴이 일그러져 탈출하려 했으나 앞에 있는 기자들과 이웃들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며칠 후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준 후원자 덕분에 그 사건은 뉴스에 나오고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현재 매일 직면하고 있는 제 아들과 그의 아내에 대한 금지 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웃의 전화와 차가운 계단으로의 리콜을 지적 그들은 더 이상 내 손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결과 내 손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술 작업과 다이어트를 계속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여러 장의 그림을 받았고 그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인터뷰를 했다. 후원자가 사달라고 해서 줬는데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손자의 소중한 보물이에요.